도대체 이 집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옛날에는 우리 집 며느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준비했다. 그게 기본이지. 설날 당일 저녁 6시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죠. 53세 윤서는 뜨거운 국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78 시아버지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윤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앞치마를 풀어 던졌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버님, 25년 동안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녀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25년 시집살이 끝에 터진 이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응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전 그날이었죠. 28배 윤서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예식장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랑 재훈은 30살이었어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윤서에게 다정했습니다. 3년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윤서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재훈이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삶이 장밋빛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윤서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어요. 동네에 아담한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내린 원두로 커피를 내려 커피집 운영하는 거였죠. 대학에서 바리스타를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재훈은 윤서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보자고 말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은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병철은 전직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집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순자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자식 셋을 키우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재훈은 3남매 중 장남이었어요.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여동생은 강남에서 네일샵을 운영했어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딸처럼 아껴줄게. 윤서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윤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윤서도 앞치마를 두르고 거들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윤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상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윤서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윤서가 간을 맞췄던 나물이었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마다 윤서의 일이 늘어났습니다. 시누이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남동생 며느리도 강남에서 온다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음식 준비는 윤서 혼자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 하셨습니다. 윤서가 전부 도맡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카페 창업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시댁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윤서는 육아에 전념했어요. 카페는 점점 멀어지는 꿈이 됐습니다. 민수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어요. 윤서야, 오늘 나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시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윤서는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서가 모시고 다녔어요. 남편 재우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윤서는 파트타임 마트 일을 시작했어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트에 갔어요. 오후에는 시댁에 들러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어요. 밤이 되면 녹초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정신을 잃듯 잠들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38이 됐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어느 날 마트 휴게실에서 잡지를 봤습니다. 카페 창업 특집이었어요. 예쁘게 꾸며진 카페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잡지를 들여다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꿈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웃집 미선을 마주쳤어요. 미선은 윤서보다 2살 어렸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어요.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선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거예요? 미선의 말에 윤서는 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43이 됐어요. 민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윤서가 저녁상을 차려냈어요. 시아버지가 반찬을 집어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하나 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재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15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쉰이 됐어요. 민수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명절마다 윤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설날이 왔습니다. 윤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53세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모든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윤서는 식탁에 하나씩 올렸어요. 재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윤서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으셨어요. 윤서가 마지막으로 뜨거운 국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혼한 지가 25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를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랐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앞치마를 풀어 던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뛰쳐나왔죠. 윤서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 재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서는 받지 않았어요.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윤서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느새 동네 공원 앞에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시간 넘게 걸은 것 같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지만 추웠어요.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이었죠.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던 날들, 시댁 청소하던 날들, 병원 모시고 다니던 날들이요.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웃집 미선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네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미선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윤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가 우리 집에 전화했어요. 언니 혹시 우리 집에 있냐고.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선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윤서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나 이제 정말 못 살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윤서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25년을 참았는데 오늘 터져버렸어. 명절 음식 혼자 다 준비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 25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윤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일단 따뜻한 거라도 마셔요. 미선의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선의 집에 도착했어요. 미선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내일 천천히 생각해봐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곳에 갈 데도 없었어요. 미선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언니,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카페 하고 싶었어. 작은 카페.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가 직접 내리는 그런 카페.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해봐요. 지금이라도.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카페야. 돈도 없고. 미선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적금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몰래 든다고 했던 거. 윤서가 깜짝 놀랐어요. 미선에게만 살짝 이야기했던 적금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작게 시작해봐요. 나도 도와줄게요. 윤서는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윤서에게는 소중한 목돈이었어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았어요. 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괜찮은 원룸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윤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자기 이름으로 집을 얻은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윤서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이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미선이 도와주러 왔어요.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언니, 여기가 언니만의 공간이에요. 이제 아무도 간섭 안 해요. 미선의 말에 윤서는 울컥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재훈이 매일 전화했지만 윤서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간단히 보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 계셨습니다. 재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집안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이 꼴이 났어.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셨어요.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오빠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요? 재훈은 회사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 없이 지내보니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설거지에 빨래에 청소까지 모두 혼자 해야 했어요. 퇴근하면 녹초가 됐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씩 깨달았어요. 한편 윤서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카페는 자본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대신 반찬을 만들어 파는 작은 가게를 하기로 했어요.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작은 상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역 근처에 10평짜리 작은 가게가 나왔어요. 월세는 70만 원이었습니다. 윤서는 고민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가게를 꾸미고 재료를 사야 했어요. 빠듯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에게 상의했어요. 미선은 적극 찬성했습니다. 언니 해봐요.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하면 되죠. 윤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윤선의 반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가게였어요. 진열장을 설치했습니다. 냉장고도 샀어요. 작지만 알차게 꾸몄습니다. 미선이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왔어요. 윤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25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반찬 좀 볼게요. 윤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찬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갈비찜과 잡채를 샀어요. 윤서의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원룸에 앉아 매출을 정리했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기뻤어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번 돈이었어요. 윤서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선의 반찬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윤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원룸 작은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가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단골 손님 중에는 70대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윤서의 반찬을 사다가 드셨습니다. 사장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우리 며느리보다 낫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윤서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미선이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윤서에게 미선은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미선의 말에 윤서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많이 야위셨어요. 며느리 없이 지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직접 해야 했어요. 75의 나이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재우는 매주 한 번씩 윤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윤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낯선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윤선의 반찬이죠? 여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윤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진열된 반찬들을 천천히 살폈어요. 그러다 윤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서라고 합니다. 여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북 신월동에 사셨어요? 윤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순자 언니 친구예요. 40년 지기죠.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라니. 여자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순자 언니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언니한테 며느리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윤서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어요. 영희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윤서 씨. 순자 언니가 항상 자랑했어요. 윤서가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자랑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집안일 다 알아서 하고 시부모 병원도 모시고 다닌다고. 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언니가 무릎 수술 받았을 때요. 매일 윤서 씨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냐고. 윤서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윤서가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식사 챙겨드리고 오후에 또 갔습니다. 물리치료도 함께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는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언니 그 양반 평생 감정 표현을 못해요. 남편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봤대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영희가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늘 고마워했어요.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이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이런 반찬 해줬다. 저번에 저런 음식 해줬다 하면서요.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자랑했다니요. 그럼 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을까요? 영희가 윤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면 왠지 약해 보일 것 같다고.
그래서 못했대요. 윤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이해도 조금 생겼습니다. 영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언니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왠지 가게 이름이 며느리 가게일 것 같다고 맞으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게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왔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윤서야,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집을 나간 게 벌써 반년이 넘었어.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다. 너 없이 지내보니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았구나. 미안하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늘 무뚝뚝하게만 대했지. 속으로는 늘 고마웠어. 너 없으면 이 집안 진작 무너졌을 거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버틴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건강하게 잘 지내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제는 내 인생 살아도 돼.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영희가 반찬을 몇 가지 샀어요. 계산하면서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순자 언니 요즘 많이 안 좋아요. 무릎도 그렇고 기운도 없고.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요? 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가게를 나갔어요. 윤서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무는 것은 아니었어요. 25해 동안 쌓인 서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시댁에 가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선의 반찬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 됐어요.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선은 반찬 종류를 늘렸어요. 처음에는 5가지였는데 이제는 15가지가 됐습니다. 계절마다 특별 메뉴도 내놓았어요.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원룸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조금 남았습니다. 윤서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언젠가 가게를 더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재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재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열대를 닫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한 걸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제 집으로 가자. 윤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좀 볼 수 있을까? 잠깐만. 윤서가 처음으로 재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는 냉소를 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재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의자를 하나 빼서 앉았어요. 너 없이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혼자 집안일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윤서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25년 만에?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셔. 특히 엄마가 너 없으니까 병원도 혼자 못 가시고.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돌아오래요? 다시 그렇게 살라고요? 재훈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찾아뵙기만 해줬으면 해서.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해줘.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 혈압이 많이 높아지셔서 쓰러지실 뻔했어. 그 말에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재훈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큰 검사 받으신대. 혹시 찾아뵐 수 있을까?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가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연락 기다릴게. 문이 닫혔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이틀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어요. 23세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윤서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엄마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윤서가 차를 끓여주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해?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윤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할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윤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수야, 민수도 이제 성인이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이해해 줄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세요. 윤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다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 갔다 오셨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신대요. 혹시 뇌혈관에 문제 있을 수도 있대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찾아가 주실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어 하세요.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윤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미선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윤서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윤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훈이 찾아온 것, 민수가 온 것,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까지요. 미선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아, 나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찾아뵙지도 않고.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25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이제 좀 쉬는 게 나쁜 건가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선이 윤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마음 정리되면 그때 가도 돼요. 억지로 갈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25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윤서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막 자기 인생을 찾았는데 다시 그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꼭 말해줄게.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활짝 열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지금 윤서가 지킬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 뇌혈관에 혈전이 있대.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 윤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혹시 올 수 있을까?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야. 신경외과 입원실. 윤서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1년 만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가게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선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윤서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화장을 고쳐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윤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를 1년 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경외과 입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서는 심호흡을 했어요. 8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재훈과 민수가 있었어요. 침대에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재훈이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왔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일어나 엄마를 반겼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윤서를 보고 계셨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야위신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나가 있을게.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해. 재훈과 민수가 병실을 나갔어요. 윤서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없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 청소도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도 혼자서는 힘들어하고. 윤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윤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서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78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애미야. 윤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윤서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어요.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어. 교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으스대며 살았지. 집에서도 가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살았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식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봤어. 며느리한테는 더 그랬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윤서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매일 후회했어. 왜 그렇게 살았나? 왜 한마디 따뜻한 말을 못했나? 시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꼭 쥐었어요. 25해 동안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버텼어. 내가 기둥이었어.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눈물이 시아버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다.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서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영영 몰랐을 거야.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가게하고 지낸다며? 윤서가 대답했어요. 반찬 가게 해요. 작은 가게지만 괜찮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인생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윤서가 놀라서 시아버지를 보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내가 편한 대로 살아. 가끔 이렇게 얼굴만 보여주면 돼. 윤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놓았어요. 재훈 어멈도 너한테 할 말이 많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봐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일어났어요. 아버님, 수술 잘 받으세요. 또 올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고마워. 윤서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재훈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어요. 아버지랑 무슨 이야기 나눴어? 윤서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훈도 덩달아 웃었어요. 민수가 엄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윤서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윤서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을 들었어요. 25해 만에 처음 들어본 사과였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감정 표현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윤서는 생각했어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활짝 열지도 않겠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겠다고. 그게 지금 윤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주일 입원 후 퇴원하셨어요. 윤서는 퇴원하는 날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몸조리 잘하세요. 시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가끔 전화라도 해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윤서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사장님, 2달 후에 나가주셔야 해요. 미안합니다. 건물주의 말에 윤서는 멍해졌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자리 알아봐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건물주는 미안해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윤서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미선이 위로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다른 자리 구하면 되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상가를 알아봤어요. 조건 좋은 곳은 월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저렴한 곳은 위치가 안 좋았어요. 사람들 왕래가 적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장사가 될지 의문이었어요. 일주일을 헤맸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막 삶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운명인가?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굶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자유를 맛봤는데 다시 세상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서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미선이. 문을 열자 미선이 서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 안 잤죠? 들어가도 돼요? 미선이 들어와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치킨과 맥주였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어 보여서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나 포기하고 싶어. 이제 지쳤어. 미선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기억나요? 1년 반 전에 언니가 처음 집 나왔을 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언니 얼굴 봤어요. 죽은 사람 같았어요. 눈에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윤서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언니 봐요. 힘들긴 해도 살아있잖아요. 눈에 빛이 있어요. 미선의 말에 윤서는 거울을 보았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미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1층 있잖아요. 거기 작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치우면 가게하기 딱 좋아요. 윤서가 놀라서 미선을 보았어요. 거기 언니 가게 하는 거 어때요? 월세는 반만 받을게요. 윤서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미안해.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사실은 나도 도움받고 싶어요. 윤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뭔가 일하고 싶었거든요. 애들 다 컸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언니 가게에서 나도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반찬 만들고 나는 판매하고 같이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언니 요리 실력 아깝잖아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혼자 하지 마요. 우리 같이 해요. 윤서는 미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의 집 1층을 보러 갔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20평 정도 됐습니다. 물건들을 치우면 제법 쓸만했어요. 윤서는 공간을 둘러보며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진열대를 놓고 저기에 작업대를 놓고. 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더 잘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남편들도 도와주었어요.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윤서는 기존 가게에서 쓰던 진열장을 옮겨왔어요. 냉장고도 가져왔습니다. 새 간판도 달았어요. 윤선의 반찬,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미선도 함께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새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기존 단골들에게 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로 오셨구나. 찾았어요.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찾아주셔서. 새 가게는 공간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반찬 종류도 더 늘릴 수 있었어요. 미선이 판매를 맡으니 윤서는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는 예전보다 더 잘 됐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니 손님 응대도 훨씬 나았습니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윤서와 미선은 반반 나눴어요. 각자 250만 원씩 벌었습니다. 미선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대박 났어요. 윤서도 웃었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어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을 하는데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윤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진열대를 보고 작업대를 봤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서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윤서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윤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라고 했어. 직접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대신 왔어. 윤서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을 열어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문서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제법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왜요?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25년 동안 고생시켰다고. 이거라도 받으라고.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윤서야, 편지도 들어있어.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윤서는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접힌 편지지가 보였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육필이었어요. 윤서에게 이 늙은이가 평생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해봤다. 너한테도 그랬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교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우쭐대며 살았어. 집에서도 가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살았지. 그게 남자의 도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더라. 너 없이 1년 반을 살아보니 알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다는 걸 매일 후회한다. 왜 그렇게 살았나? 왜 한마디 따뜻한 말을 못했나? 반찬 가게 이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 땅이 크진 않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받아다오.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25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어요. 윤서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25해 동안 너한테 못했어. 딸처럼 아끼겠다고 해놓고 며느리로만 부렸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맏며느리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어. 윤서도 눈물을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없이 지내보니까 매일이 지옥이더라. 청소 한번 하려면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고, 밥 한 끼 하는 것도 숨이 차고.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알았어. 내가 매일 그 힘든 일을 다 했다는 걸.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걸. 윤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서를 꼭 안았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윤서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몸을 떼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땅은 받아라. 그거라도 받아야 아버지 마음이 좀 편하실 거야. 윤서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땅 문서와 편지. 시부모님이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생각해 볼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억지로 받으라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어요. 여기 잘 꾸몄구나. 반찬도 맛있어 보이고. 윤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내가 가르쳐 준 게 도움이 됐니? 네, 많이요.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잘 됐다.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잘 살아. 건강하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가게를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니? 목소리라도 듣고 살자.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할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어요. 물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원룸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시아버지의 삐뚤한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평생 못했던 그 말들이 편지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윤서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윤서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윤서야, 전화했구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아.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 땅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을게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한테 전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날 미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이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잘했어요. 언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이었어요. 윤서는 진열대를 닫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공구함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문 삐걱거린다며? 고쳐주려고 왔어. 윤서는 놀랐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고쳐달랬어요? 아무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신경 쓰여서. 재훈이 공구함을 내려놓고 문 경첩을 살폈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반찬을 정리하면서 힐끗힐끗 재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재훈의 뒷모습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10분 후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됐어. 이제 안 삐걱거릴 거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공구함을 들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만 해도 될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요. 재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커피를 끓여 건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1년 반 동안 많이 생각했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모든 걸 너한테만 떠넘기고 나는 편한 대로만 살았지.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하니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너는 그걸 25년 동안 했잖아. 윤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재훈이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다시 돌아와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서. 재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안 그랬으면 나는 영영 몰랐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일어섰어요. 이제 갈게. 또 올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후로 재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뭔가 고칠 게 없나 살피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와서 일하고 간단히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윤서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마음 한편에 작은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윤선의 반찬은 이제 동네를 넘어 소문난 가게가 됐어요. 미선과 함께 일하며 가게를 2배로 키웠습니다. 명절 음식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추석과 설에는 주문이 폭주했어요. 두 사람은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올해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명절 음식을 처음 받았을 때는 떨렸어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단골들이 입소문을 냈고 새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주문이 2배나 늘었어요. 설 일주일 전부터 두 사람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사흘 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설날에 집에 올 수 있을까?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시댁을 몇 번 방문했어요. 시아버지 생신 때, 추석 때 짧게 들렀습니다. 하지만 설날은 달랐어요. 음식 준비도 문제였지만 3년 전 그날 밥상을 뒤엎고 나왔던 명절이었습니다.
주문 다 끝나면 저녁에 갈게요. 올해는 못 있어요. 재훈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고마워. 설날 아침이었어요. 윤서와 미선은 가게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시댁 간다며? 떨려요? 미선이 물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로서 의무감으로 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윤서 자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마지막 주문 배달을 마쳤어요.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저녁 6시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훈과 민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윤서도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재훈이 다가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왔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80이 되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왔구나, 윤서야.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윤서는 다가가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어서 와. 춥지? 들어와서 앉아.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훈, 민수, 그리고 윤서까지 5명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회사가 바빠서 가족과 보낸다고 했고, 작은 시누이는 해외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야, 요즘 가게 잘 된다며? 네, 아버님.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해. 혼자 힘으로 가게 키웠잖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미선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재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문이 너무 많아서 사람 한 명 더 뽑으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다. 내 능력껏 해봐. 우리가 응원한다. 윤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말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재훈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소식을 전했어요. 윤서도 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 이야기, 재미있는 주문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윤서야, 내가 할 거 없어. 내가 할게. 재훈이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윤서는 놀랐어요. 재훈이 설거지를 하다니.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재훈이 능숙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많이 달라졌지? 요즘 재훈이가 집안일 다 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윤서 옆에 앉으셨어요. 윤서야, 내가 우리한테 화난 거 아직도 이해해. 30년 가까이 고생시켰으니.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평생 미안할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가와 앉으셨어요. 윤서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우리도 마음이 놓여. 내 인생 잘 살아. 윤서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풀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윤서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게 열어야 해서요. 시어머니가 아쉬워하셨습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와서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 윤서를 배웅하셨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나오셨어요. 윤서야, 자주 전화해라.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네, 아버님. 전화 자주 드릴게요. 재훈과 민수가 윤서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 재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가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알죠?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시 시작하는 거지. 천천히.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천천히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서가 차에서 내렸어요. 민수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엄마 가게 갈게요. 반찬 사러요.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떠났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았어요.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기만의 공간이 반겨주었어요. 윤서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명절 밥상을 뒤엎고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가게를 열었고 성공시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윤서로서 만나게 됐습니다. 용서는 완전히 하지 못했어요. 30년 가까운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것을요. 재훈도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요.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거울을 보았어요. 56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이제 윤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윤서 자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 일찍 봐요. 주문 많으니까 힘내요. 윤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일 봐.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힘들 것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윤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윤서의 고른 숨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2년 전 명절 저녁 밥상을 뒤엎고 나왔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선의 반찬. 그 작은 가게의 간판이 내일 아침에도 환하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윤서의 새로운 인생이 그곳에서 계속될 것이었어요. 용서는 천천히, 관계는 새롭게, 나는 당당하게. 그것이 56 윤서가 찾아낸 삶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